올해 분양시장은 말이죠, 한번 전국적으로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물량이 40만 호 이상이 되고요. 게다가 7월 달부터 사전 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만 200가구죠. 사실상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사전 청약이라든지 올해 준비되어 있는 40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청약은 가점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돼요. 이번 시간엔 말이죠, 바로 그러한 가점제 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점수도 높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요, 주택이 없는 그런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있다가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 6개월 만에 팔았다, 굉장히 짧게 보유한 거죠. 그래도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집을 판 다음부터 무주택 기간이 가산되기 시작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주택 기간으로 판정되는 그 순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연속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된다. 부여되는 점수는요, 토탈 32점이에요. 만점을 받으려면은 몇 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어야 되냐? 연속적으로 15년입니다. 16년, 17년 무주택인 거는 그 이상의 점수는 없어요. 기준은 만 30세입니다. 예외적인 게 당연히 있겠죠. 바로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순간부터 가산이 시작돼요. 만 30세가 아닌 그거보다 어리신 분들도 혼인에 의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이 혼인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법률 혼이 있고요, 사실혼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혼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동거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법상에서 사실혼은 보호를 받을지언정 지금 주택 청약에 있어서는요, 법률혼 기준입니다. 혼인한 날짜부터라는 거는 혼인 신고한 날짜부터 스타트가 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는 건 미성년자도 포함이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가산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결혼을 하면 성년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년하고 똑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미성년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빨리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택이 처음부터 없이 시간이 가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무주택자로만 쭉 살 수 있겠습니까? 처분을 해야 무주택자가 다시 되는데 무조건 얘는 이 규정을 따라서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4항에 주택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기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날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자, 1호와 2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호가 등기 접수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호가 건축물 대장 등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의 처리를 기준으로 하겠다.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개 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살펴를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말이죠, 내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고요, 또 전용 면적이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 집의 사이즈가. 건축물 대장은 물리적인 성질을 표시하는 겁니다. 크기라든지 층수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권리관계 있죠.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권 설정되고 이런 내용들의 기준점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매 시에 기준일을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는 사실 실체가 있는 주택의 하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문서를 봅니다.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에서 공급 계약 체결일이라고 뒤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사랑 수분양자가 이제 체결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양자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매가 가능해요. 또는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첫 번째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때에는 공급계약 체결일 같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매매를 통해서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도 참고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 완납일이라는 기준일이 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서류상 명의 변경일이다. 왜? 돈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완납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도 걸리지 않은 경우는요,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이렇게 한 번 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예시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 신청자에 대해서 원래 판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때는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A라는 사람의 명의로만 주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A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B와 A는 이혼을 하면 별개가 되거든요. 그럼 B만 보면 돼요. 이혼했기 때문에. B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무주택이었어요. 만 30세 되기 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 명의를 갖고 있다가 이혼하고 팔았죠. 이 사람은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명의의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집이 처분되고 부터 가산이 되는 거예요. B는 과거에 있던 무주택 기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단독 명의로 가지 않고 공동 명의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처분을 했다. 공동 명의 가진 집이 이제 처분이 되고 무주택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가산되기 시작이 돼요. B도 그때는 처분한 다음부터 무주택의 점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28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 순간부터 가산이 되는 거예요. 이혼한 거는 뭐 일주일 만에 이혼을 하든 뭐 하루 만에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한 그때부터 가산 시작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서 성년 의제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해도 계속 성년 취급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사상. 그래서 이혼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무주택 상태인 거죠. 35세의 재혼. 재혼은 우리 이혼만큼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산정되는 시작점은 처음에 결혼했던, 법률혼을 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할까? 다시 새로운 결혼 시점부터 가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규제지역에는 말이죠,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제지역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던 분하고 재혼을 하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난 배우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 특별공급은 생애 정말 한 번만 딱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만나는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다른 특별공급에도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하는 집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이 없는 걸로 쳐줍니다. 단 한 채만 허용이 돼요.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집은 두 채입니다. 그게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주택 두 개 중에 하나를 처분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됩니다. 사실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하는 사람을 보면 소유자로 간주해도 돼요. 허나 예외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신탁이에요. 부동산을 맡기고 명의까지 넘겨주는 거야, 신탁회사에. 근데 명의자는 신탁회사인데 그 재산세를 부담하는 부담자는 위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이 위탁자와 그 수탁자의 관계 같은 걸 모를 거 아닙니까? 재산세 부담하니까 위탁자가 집주인이구나, 무자격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위탁과 수탁 관계 같은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소유자가 아니다, 다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재산세만 부담하고 있다, 증명을 하시면 무주택 기간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또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